오늘 소개할 주식책은 FM미디어에서 2021년 6월 10일에 출간된 주식 투자의 지혜입니다. 저자는 중국 분이십니다. 천장팅이라는 분이신데요. 월스트리트에서 전업 투자자로 30여 년간 활동하며 성공한 인물이고요. 중국 푸저우 출신으로 상하이 교통대학교 졸업 후 1983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레스토랑 종업원, 항구 노동자, 신문사 기자, 증권 브로커, 부동산 중개 등의 일을 하면서 뉴욕 바루크 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그는 1998년 전업 투자자로 자리 잡고 나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뜨거운 주식 투자 열기를 목격했다. 그러나 대다수가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월스트리트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정리해 주식 투자의 지혜를 썼다. 이 책은 2000년 초반 출간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수천만 권이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중국 투자자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그는 이전에 겪은 어떤 직업보다 전업 투자가 어려웠다고 해고했다. 옹기니는 김재현님과 양성희님 두 분이십니다.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도전, 주식 투자, 2장에서는 주식 분석에 필요한 기본 지식, 3장에서는 성공의 요인, 4장에서는 언제 사고 언제 팔까, 5장에서는 월스트리트의 교훈, 6장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7장에서는 큰 기회를 잡아라, 8장에서는 진정한 성공은 소문나지 않는다, 9장에서는 오늘 다시 시작한다면. FM미디어에서 출간된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봤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들어왔던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였는데요. 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지혜라는 단어를 보고 좀 더 관심을 갖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아니라 머릿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가 업인 사람으로서 투자를 주업으로 삼아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는 개인 투자자를 위해 이 책을 썼다. 여러분이 실전 투자에서 실수했을 때 이 책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꼭 알아야 한다.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그것이 실수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인 줄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것인가다. 주식 투자는 직업이 될 수 있다. 직업 판단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지속적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다. 따라서 꾸준한 수입이 보장된다면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역시 직업이 될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1장에서는 주식 시장의 특징과 인간의 본성을 설명했고 2장에서는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기본 지식을 다룬다. 3장의 주제는 성공의 요인이다. 4장은 매매 타이밍에 대한 내용이다. 5장에서는 월스트리트의 교훈을 소개한다. 6장은 마인드 훈련이다. 7장에서는 무엇이 큰 기회인지 큰 기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8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정한 성공에 대한 이야기다. 9장은 내가 직접 경험한 주식 투자 공부 과정을 소개하고 그동안 이 책이 재판을 거듭하면서 독자들에게 받은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리했다. 개인 투자자는 왜 실패할까? 많은 분들 시장에서 고수라고 했던 분들도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깡통까지 차면서 다시 재기를 하면서 성공했던 스토리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왜 개인 투자자는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책에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문제다. 그리고 인간 본성의 문제로 이제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평생 익숙해 있던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리스크 회피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이제 실험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고요.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심리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빚어지는 어떤 실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공 투자의 기본 원칙, 원금 보전. 원금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상을 꼭 기억하자. 첫째는 신속한 손절매, 둘째는 분할 매수다. 손실이 크지 않으면 손절매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손실이 크면 손절매를 결정하기 정말 어렵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다. 투자에서는 큰 손실을 입으면 대부분 자신감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주식을 연습 매매도 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은 배제가 된 채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 주를 살 것을 한 주로 연습을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격하게 공감이 된 부분이라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려면 지식과 경험은 필수이고 더불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너무 쉽게 선정하고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매매를 하기 전에 내가 손절 라인 그리고 목표가 그런 부분들이 시나리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반성도 해봤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 정말 모르겠다면 일단 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 부분은 시장이 어지럽고 하락장이나 행보장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모를 때는 그냥 손대지 않고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것에 대해 전제가 원금 보전임을 절대 잊지 말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 매수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언제 살까? 언제 팔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아주 단순한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욕구일 텐데요. 어떤 종목을 산다는 것은 이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사는 거고 우리가 매도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매우 또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아서요. 매수 지점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절매 지점 설정이다. 주가 움직임이 내 예상과 다를 때 어느 지점에서 손절매 할 것인지 매수하기 전에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투자할 때는 얼마를 벌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얼마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얼마의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얼마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하라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투자자의 매수 결정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전체 시장의 흐름이다. 나는 일단 기본적 분석을 통해 투자의 종목을 찾아낸다. 종목을 선택한 후 매매를 결정할 때는 기술적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나는 언제나 승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매수한다. 월스트리트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손절매입니다. 이 세 글자는 수십 번을 설명하고 수백 번을 강조해도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다. 손절매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리스크의 분산. 감이 좋지 않으면 발을 빼라. 매수가는
잊어라, 잦은 매매를 피해라, 물타기를 하지 말라, 아주 조옥 같은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은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심리란 무엇인가? 올바른 심리의 몇 가지 특징이다. 첫째, 자신을 믿어라. 둘째,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라. 셋째, 독립적으로 판단하라. 넷째, 인내심을 가져라. 다섯째, 잘못을 잡아라. 여섯째, 자신이 선택한 일을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리뷰했던 어떤 책보다 이 책에서 좀 더 큰 울림을 좀 느꼈거든요. 읽는 내내 궁금하고, 아, 그렇구나, 아, 대박, 뭐 이런 느낌이 났기 때문에 저는 다른 책은 모르겠어요.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나에게 울림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8장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소문나지 않는다. 먼저 전략적 목표를 확정하라. 초보 단계를 지나면 주식 투자의 전략과 목표를 정해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 정심이 없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리스크를 더 많이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정말 이 문장,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이 문장을 참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중국어로 말한다면 天下没有白吃的午餐, 천하에는 공짜로 헛된 점심이 없다. 이런 중국어를 쓰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天下没有白吃的午餐. 네. 저는 이 문장 진짜로 많이 사용을 했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런 방금 말씀드린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낸다면 좀 더 발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구장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한다면 주식 투자를 배우는 4단계. 단계를 마구잡이 단계, 탐색 단계, 리스크 체험 단계, 지속적 수익 단계, 투자를 할 때 4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당연한 이야기, 맞는 이야기,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울림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이 좀 아쉬운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 이 책은 무조건 봐야 된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시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앞에서 봤던 내용 다시 돌려가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다, 나 혼자만 보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리뷰를 하면서 또 더 울림 있는 책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했던 책들 중에서는 저에게는 울림이 있었고, 끝까지 보고 싶고, 나만 알고 싶고, 그리고 이 책처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책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의 지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저는 강추 그리고 추천이라는 단어 그리고 강추라는 단어가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꼭 주식 투자의 지혜를 보시고 지혜로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봤을 때 저는 첫 느낌이 고급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쓴 책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왔고요. 지혜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좀 각인이 많이 됐어요. 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이제 살펴본다면 제가 왜 지혜라는 단어에 꽂혔는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책이 고급스럽기 때문에 책을 펼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혜, 요 부분에서 저는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줄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번역서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중국분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술술 읽혔어요. 한국 사람이 쓴 건가? 번역을 잘한 건가? 뭐 이런 번역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독성이 매우 높았다 말씀드리겠고, 투자에 대한 지혜를 공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아 맞아, 그치, 아 그러네, 막 이런 저도 모르게 리액션이 좀 나오게 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가 되려면 이 책을 읽어라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읽으면 책을 덮기 어려운 책. 저도 이 책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 쉬면 너무 궁금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한 번 읽으면 읽을수록 책을 덮기 어려운 책이었고요. 또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과 공감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추천 그리고 강추, 이 말이 좀 아쉬울 정도예요. 더 좋은 말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나 혼자 보면서 배우고 싶은 책이에요. 그 누구도 보여주지 않고 나 혼자 몰래 보고 싶은 책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